자, 교재는 778페이지 상소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개념을 보면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찰 항고, 재정신청은 공부를 했고요. 재심하고 비상상고는 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 구제를 구한다는 점에서 이 상소와 좀 차이점이 있고요. 약식하고 직결심판 같은 경우는 이 동급입니다. 동급 또는 동일한 법원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점에서 이 상급 법원의 구제를 구한다는 이 상소와 차이점이 있죠. 자, 종류를 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저 앞에서 법원 편에서 다 했죠.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어요. 여기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여기서 1심에 대한 불복 2심에다 하죠. 이걸 항소라 그럽니다. 2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고요. 이걸 합쳐서 뭐라 불러요? 상소라고 하죠. 상소. 이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예외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서 직접 대법원에 상고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항고라고 해요. 항고. 이 항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항고가 있고 특별 항고가 있는데 이 특별 항고를 재항고라고도 해요. 이 일반 항고에는 보통 항고, 즉시 항고가 있고요. 특별 항고는 모두 즉시 항고가 되고요. 다 했습니다. 앞에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상소권. 상소권자를 보죠. 자, 고유의 상소권자로서는 검사하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게 되면 검사와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밑에 항고권자 나와 있죠.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는 결정을 받았을 때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상소 대리권자가 있죠. 여기서 법정 대리 나왔네요. 법정 대리인 법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법정 대리는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1항을 보시게 되면 자, 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세트가 법배 직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배 직형 되어 있는데 이 법정 대리인만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있고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친족, 형제 자매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법정 대리인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외에도 대리인하고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에 반해서 하지 못합니다.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리권 성질 나왔죠? 말 그대로 대리권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이들의 상소권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쵸? 없다. 자, 됐네요. 포기한 자는 또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상소권의 발생 나와 있죠. 자, 재판의 선고나 고지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되어 있고, 자, 숨을 봅니다. 자, 상소 제기간이 경과하면 상소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면 상소 제기기간은 며칠일까? 여기 나와 있네요. 2항 나와 있죠? 체크하시고요. 자, 올라갑니다. 상소 제기는요, 그 기간은 여기 나와 있어요. 7일 동그라미, 7일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항소나 상고 7일이고, 즉시 항고가 예전에 3일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다. 그렇죠? 전부 다 7일,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고, 그렇죠? 즉시 항고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기간 제한이 있는데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기 가능하다. 됐죠? 올라가 보시면 상소 제기는 서면주의입니다. 서면주의. 기간 안에 7일 내에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자, 상소 제기간은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그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올 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상소 제기기간은 선고, 고의한 날로부터 진행을 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 관계없이 공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거죠. 불출석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출석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은 불출석했다 하더라도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상속권은요. 포기 취하에 의해서 소멸되는데 한 번 포기했잖아요. 한 번 포기하거나 취하를 하게 되면 다시 상소가 안 돼요. 안 된다. 상속권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회복을 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경과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기간이 경과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회복이란 말은 발생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 기간이 경과했을 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거나 전자세무치시고 그렇죠? 또는 적법하게 상속권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회복이 부인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경과한 후에만 일단 소멸한 상속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회복이라고 해요. 이 조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즉 7일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그쵸?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그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을 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기간 내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어 있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없는 사유의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뒤에 판례를 배우겠지만 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 판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 공시송달 사유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이 발생했을 때 보통 회복 청구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판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요 상속권 포기 나와 있죠? 포기. 이 포기 같은 경우는 포기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밑에도 상속권을 포기한 후죠. 포기한 후 포기를 했고요. 또 기간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전은 이 경우에는 역시 회복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밑에 회복 청구가 안 된다. 끊고요. 포기를 했는데 그 기간이 경과를 했죠. 경과를 했다. 기간이 경과를 했다. 고 있는데 이 포기한 후 기간이 경과된 것이 포기 효력을 다투면서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뭐 등등을 하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때는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회복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간 경과 전이냐 후냐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기간 경과하기 전이라겠죠. 전자 세모 치시고요. 라고 했을 때는 밑에 회복 청구가 안 된다. 자,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조문 가볼까요? 조문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했잖아요. 이 대리인 속에는요. 이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교도소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은 여기 대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요 관련된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빨간색부터 들으시고요. 공시송달 동그라미. 그 밑에도 2번도 공시송달 동그라미. 그쵸?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시송달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시소장 부분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자기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물론이거니와 판결 선고됐던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7이라는 숫자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상소를 하겠다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다?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공시송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소동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동달을 때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피고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 청구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공소동달 동그라미. 전부 다 공소동달 동그라미, 공소동달 동그라미. 됐죠? 그래서 3번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교도소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대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교도소장이, 그쵸? 교도소장이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나한테 알려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주일이니까 상소 제기 기간이 도과했잖아요. 그쵸? 도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피고인은 뭐다?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판례들은 뭐죠? 피고인 또는 대리인에게 고의과실이 있기 때문에 회복 청구 안 되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뭐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뭐란 뭡니까? 고의과실이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다는 거죠. 또 밑에 1번, 2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과실이잖아요. 과실이기 때문에 회복 청구가 안 된다. 자,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받았는데 자기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으로 잘못 전해드렸어요. 그쵸? 그쵸? 그것도 과실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사정이 뭐 법정이 소란스러워서 잘못 들었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도소에 와서 교도관을 불러서 내 형이 실형 나왔느냐 뭐 집행 나왔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있는 것이 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해드렸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뭐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이게 뒤에도 보면 여기 7번 있죠? 7번도 보면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았다. 잘못 알았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변호인이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맡겼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것도 뭐다? 책임 회피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도 교도관, 그렇죠? 교도관이 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편의 제공을 해주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난 교도관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과실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교도관이 이렇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믿었다는 것은 뭐다? 그 자체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변호인 말을 믿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변호인 말을 믿은 것도 마찬가지고, 담당 교도관의 말을 믿은 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했다, 기거불능이었다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또 재항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해서 도가된 뒤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소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이것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구속 피고인이 다른 사건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건 때문에 이것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대부분이 다 뭡니까? 대부분이 전부 다 앞에 있어 보았듯이 전부 다 공소동달입니다. 공소동달 판례이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도소장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전달해 준 거 요거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좀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784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회복 절차. 청구권자 됐고, 그 다음에 청구 방식 볼게요. 자, 상소권 회복 청구는 어디다 합니까? 그 밑에 원심법원에 합니다.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심법원에 합니다. 왜 원심법원에 하나요? 상소법원은 상소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소법원에는 상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록 자체가 원심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 청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되는 것이고 회복 청구를 하는 자는 그 청구 동시에 뭘 제기하면 됩니까? 상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회복 청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소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상소나 상소 포기나 취하, 그 다음에 회복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전부 다 가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상소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취하를 하거나 회복 청구가 있거나 총 4가지지. 4가지일 때는 뭐다? 지체 없이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자, 제소자 특징 나왔네요. 344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 344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재 787페이지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여기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밑줄 짝 끄시고 체크하시고 이거 외우세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항 상소권 회복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전조 결정이 있을 때 할 때까지 이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임의적입니다. 한다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확정력 페이지 나왔네요. 인용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회복 청구와 동시한 상소 모든 것 됐습니다. 그렇죠? 읽어보시고요. 자, 앞에 다시 한번 봐두세요. 여기 원심 법원에 제출한다. 동시에 제기한다. 상소 제기. 그 다음에 상소가 있거나 상소 포기가 있거나 취하가 있거나 회복 청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제소 특징은 뒤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재판 집행 정지인데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됩니다. 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상소의 이익 볼게요. 자, 상소를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없는데 왜 상소를 해요? 그쵸?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 판결보다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가볼게요. 자, 판단 기준.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죄의 판결이 나오거나 뭐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때, 그렇죠? 중죄라든지 중형을 구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형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죄를 구하는 상소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해요. 그래서 검사는 불이익을 위한 상소, 이익을 위한 상소 모두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판례도 그런 취지가 되죠? 밑에 불이익한 상소뿐만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익 동그라미 이것도 가능하다 됐습니다. 자, 한편 피고인은 좀 다르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안 돼요. 오로지 뭐다? 이익되는 상소만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 나왔습니다. 자,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뭐다? 위법한 거죠? 그쵸? 지금 피고인이 땡 잡은 건데, 그쵸? 피고인은 근데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한 상고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상소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상고가 아니다. 아시겠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죄 판결, 그렇죠? 유죄 판결 같은 경우에 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을 때는 피고인은 뭐다?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병한형을 주장한다든지 했을 때 당연히 상소이익이 인정됩니다. 또 유죄 판결 중에서 여기 형면제 있죠? 면제. 형면제. 그 다음에 선고유예. 이 두 가지 모두 다 유죄 판결 일종입니다. 이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로 무죄를 구하는 상소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든지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고 하는 형면제나 선고유예가 나왔다든지 했을 때는 피고인은 전부 다 상소가 가능하다. 자, 됐죠? 이것도 가능해요. 제3자 소유물의 몰수를 구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 가능해요. 그 이유는 여기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뭐 출제가 안 되지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안 돼요. 무죄 판결 안 돼요. 무죄 판결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소 형식 재판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무죄 판결. 자,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상소이익이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려주세요. 또는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 이런 거 허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밑에 판례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자, 또 무죄 판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안 돼요. 그래서 요 이유를 다투는 거 있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소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고인은 무죄란 말이에요. 피고인은 무죄다. 근데 피고인은 무죄인데 판결 주문은 무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너는 심신상실자니까 너는 심신미약자니까 무죄다. 너는 또라이니까 무죄다. 결론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탐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시정해 달라라는 그런 상소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에 대한 불복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 밑에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는 이러한 상소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또 여기 형식재판과 관련된 상소이익안돼요. 형식재판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공소기각이라든지 관할위반, 면소판결 전부 다 형식재판의 일종이죠. 종류들이죠. 이런 것들은 상소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공소기각 세무치시고 면소 세무치시고 상소가 안 된다. 자, 됐죠? 안 되는데 여기 안 되는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CF 이 판례가 예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가능하단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가 됐어요. 근데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 사유가 돼요. 무죄 사유가 되는데 1심에서 이것을 무죄라고 하지 않고 면소라고 했어요. 면소.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면소를 선고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이 무죄가 안 나오고 면소가 나왔다는 것은 뭐다? 자기에게 불이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면소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상고가 가능하다. 이런 말. 상고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지만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뭐다? 무죄를 때려야 되는데 무죄를 안 때리고 면소를 때렸다라고 했을 때 이 면소에 대해서는 상고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15년도에 경찰은 아니고요. 저 변호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피고인이 상소를 했는데 기각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의 상소에 대해서 기각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건 유리한 건가? 자기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상고가 안 돼요. 이 자체가 불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 봅니다.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그쵸?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에 대해서 항소심이 기각결정 때렸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지? 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 상소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피고인이 요 기각결정에 대해서 제기한 상고는 뭐다? 부적법하다. 아시겠죠?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